미국의 취업 지금 뭐 잘 된다 이렇게 지표가 계속 나오거든요. 골디락스라고 하잖아요. 경제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딱 알맞는 온도를 유지해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미국 경제가 좋다고 해요. 실제 7월입니다. 미국 비농업 고용인구 증가가 보면 18만 7천 명입니다. 늘어났습니다. 고용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18만 7천 명 이 정도가 이게 일반적으로 20만 명 수준이라고 해야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은 20만 명이 돼야 되는데 18만 7천 명이면 뭐 그럭저럭 금리를 이 정도까지 올린 상태라면 고용이 이 정도 늘어나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추세선도 보면 말입니다. 지난 5월에는 33만 9천이었거든요. 1월에는 47만 2천 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6월에 18만 5천 명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7월에 18만 7천으로 2천 명이 더 늘었거든요. 좋은 상태입니다.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7월이 더 좋아지니까. 심지어 말입니다. 실업률은 1969년 말 이후로 최저 실업률이라는 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에 3.6%보다 3.5%로 더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말입니다. 3.5%면 완전 고용이 됐다는 거예요. 이 자연 실업률이라고 있잖아요. 나는 일하기 싫어. 그냥 놀래. 이렇게 자연 실업률을 따지면 이게 한 3%에서 4%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3.5%라는 것은 자연 실업률이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완전 고용 상태다.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요. 의외의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아니 떨어졌어요. 지금 3일 연속인가요? 대형주 중심인 S&P 500이 0.53이 떨어졌어요. 4,500이 깨졌습니다. 23.86이 빠져서 4,478.0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는요. 아니 뭐 고용인구가 좋다고 하니까 시장은 굉장히 좋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장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가 시장에 굉장히 퍼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블루칩 중심인 다우산업지수도 0.43% 떨어졌습니다. 150.27이 빠져서 35,065.61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35,000이잖아요. 이제 34,000으로 깨지게 생겼습니다.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0.36이 빠져서 50.48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3,909.24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이 3일 연속 쭉쭉 빠졌죠. 3일 연속. 기본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빠진 데는요. 뭐 신규 고용 굉장히 좋았다.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나쁘지 않았다는 게 결국은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 9월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신호를 주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놀랐다. 금리를 또 올리면 이게 충격이 되니까 지금 5.5%의 기준금리를 5.75%까지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나오니까 시장은 까당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이게 골디락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준금리를 또 올릴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도 시장에서 작동했다고도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그거 외에도 말입니다. 저는 충분히 시장에 큰 위협을 주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신용등급 말입니다. 국가 신용등급을 지금 피치가 떨어뜨렸잖아요. 그죠? 최고 등급에서 밑으로 내렸습니다. AAA죠. AAA. AAA에서 지금 AA 플러스로 내렸어요. 강등을 시켜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영향을 안 미친다? 제닛 옐린 미 재무장관도 웃기는 소리, 뭐 월가의 황제라는 제이미 다이먼도 웃기는 소리, 뭐 학자들도 웃기는 소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피치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결국은 재정적자가 심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재정적자 때문에 나라 부채가 커지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채 한도를 더 늘리려고 여야 협상을 하면 항상 벼랑 끝 대치가 된다. 쉽게 협상이 안 된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맞는 이야기. 그런데 이게 너무 흔한 이야기다. 이거 흔한 이야기다. 글쎄요. 흔한 이야기일까요? 저는 결국 말입니다. 나라 부채가 올라가면 그에 대한 이자 부담부터 시작을 해서요. 나라도 투자를 덜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저는 충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지금 무디스는 안 내리고 있잖아요. 무디스는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피치나 S&P처럼 무디스가 만약에 등급을 내린다면 이것은요. 저는 시장에 충분히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쉽게 보지 말자. 이게 쉽게 봐서 될 문제가 아니다.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시장이라는 것은 한두 사람의 입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은 저는 늘 생각합니다. 100% 지표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생각해요. 100%. 당장 말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 말입니다. 실적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적이 어떻게 움직일지 현실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가 투자를 함부로 움직이는 것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급하게 움직이지도 말고요. 뚝심을 가지고 나만의 투자 원칙을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나만의 투자 원칙이에요. 이게 말입니다. 내 돈을 누가 지켜주지 않거든요. 절대로. 오히려 말입니다. 내 돈을 뺏어 먹자고 모두가 난리예요. 내 돈을. 그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게 남을 믿고 뭘 투자를 한다는 건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믿지도 말고요. 또 남의 입에 우리가 부안해동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요. 나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된다. 그것만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돈을 지키게 하는 방법이다. 제가 그 말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고요.